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고전 시간 01번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적용학습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뭐 다른 수업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숙제로 내줬으니까 한번 풀어오도록 하고요. 자, 한번 페이지로는 42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교재는 수능특강 문학 교재 42페이지 피시면 이 부분 나오니까 한번 펴놓도록 합시다. 자, 고전시가 작품입니다. 고전시가. 자, 고전 작품은 선생님이 단어시험 과제를 내줬죠. 자, 그 부분 단어들을 조금 외워 놓으면 고전시가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되는데, 자, 이 작품 같은 경우 너무나 오래된 한역가들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다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해석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문으로 나오거나 좀 옛날 중세 국어 형식으로 나왔을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작품 구지가라는 작품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자, 구지가라는 작품을 먼저 한번 볼 텐데, 자, 구지가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시가 아니면 또는 시라는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뭘까요? 작품의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의 배경, 즉 배경 설화는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자, 김수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수로 왕. 자, 김수로 왕은 어떤 나라의 왕이었어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가락국의 왕이었습니다. 가락국. 여기서 말하는 가락국이란 금관가야의 전신이 가락국인 것 같다 로 추정합니다. 이라고 추정합니다. 추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락국은 뭐 가야를 의미하는 것 같고, 이 작품 구지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수로 왕의 탄생설화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김수로 왕의 탄생설화에 삽입된 한자를 번역한 한역가입니다. 한역가라는 거 알고 시작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 한번 본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준 프린트물 한번 보면서 프린트물 채우는 형식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작품은 주술료라는 거예요. 자, 주술료 무슨 소릴까요? 기원하는 주술, 즉 주술적으로 기원하는 노래다 라고 의미하는 건데, 자, 어떤 걸 기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주술요고 집단 무가입니다. 집단으로 무리지어서 부르는 노래다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역가인데 몇 구체 한역가예요? 글자 몇 개예요? 한자로 보셔야 돼요. 한자로 네 글자죠. 사구체 한역가입니다. 사구체 한역가.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잠시만요. 오. 자, 사구체 한역가입니다. 이제 작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한문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꼭 알아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구하. 옆에 한글로 현대어로 번역된 부분 보라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부가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호명하고 있습니다. 호명.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구조로 주술료는 이러한 구조로 진행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수기현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수기현아 옆에 왼쪽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머리를 내밀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보면 약불현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불현야. 내밀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으면, 우리 영어에서 많이 보는 if 뭐예요?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번작이 끼야. 자, 번작이 끼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구워서 먹으리.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겠다.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자, 이 구조는 꼭 생각해둬야 됩니다. 호명, 명령, 가정, 위협.
이러한 구조로 진행되는 게 주술료의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술료의 대표적인 형식이라고, 네. 주술료의 대표적인 형식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부가, 여기서 말하는 거북이는 어떠한 대상이에요? 기원적 존재, 그리고 신령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었을 때 들어주는 대상, 기원적인 존재, 그리고 신령한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머리를 내밀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어요?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탄생설화에 삽입된 한역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머리,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우두머리. 또 발음상, 한자 발음상 수로다 라고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의미상은 하나나 마찬가지라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내밀지 않으면 별 뜻 없습니다. 그냥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했다. 구워서 먹으리.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호명, 명령, 가정, 위협이 주술료의 대표적 형식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마지막 부분, 이 위협 부분이 주술적 성격의 노래의 전형적인 구절입니다. 주술적 성격의 노래의 전형적인 구절이다. 주술료에서는 보통 거의 다 쓰이는 전형적 구절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작품 보면서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은 해가라는 작품입니다. 해가라는 작품. 자, 해가라는 작품인데 한번 여기 빈칸 지우고 나서 그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구지가가 너무 짧은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 구지가 하나만 작품에 등장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서 많이 나올 텐데요. 밑에 나와 있는 다른 와이 상관이 없는 이런 투하풍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겠지, 꽃샘바람 같은 작품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비슷한 형식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를 꼭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까지 정리하고 나서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를 보면서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가. 자, 해가라는 작품은 아주 구지가와 비슷한 작품입니다. 왜 비슷하냐? 주술적인 표현과 명령 어법을 사용한다. 죄송해요. 명령 어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 어법이란 뭐예요? 요구를 하고 위협을 한다 라는 명령 어법을 사용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둘 다 거북이가 등장을 해요. 작품에서의 거북은 어떠한 존재? 신령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존재.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 나서 간단하게 공통점을 봤는데 우리 해가에 대한 이야기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우리 해가 한번 작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가라는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 해가라는 작품은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순정공의 부인인 여기서 말하는 순정공이란 김수로 왕입니다. 김수로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 부인이 납치를 당해요. 누구에게? 용에게. 그러면 용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자, 이 수로 부인이 손을 막 놓고 막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때 길을 지나가던 노인이 말을 해줘요. 뭐라고? 사람들도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듣는 걸 무서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란 험담이나 아니면 소문 같은 걸 의미하겠죠. 듣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용이라고 안 그럴 것이냐 라고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 정보를 듣고 난 뒤에 순정공은 사람들과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무슨 노래? 납치한 수로 부인 내놔라 라는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것이 해가예요. 해가. 우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해가를 의미합니다. 자, 해가를 불렀을 때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수로 부인을 돌려줍니다. 자, 이 작품에서 거북이 나오고 여러가지 나오지만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 비슷해요. 해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더욱더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의 전문은 선생님이 파일로 한번 실어주도록 할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 구지가와 해가의 공통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술적인 표현이 쓰인다. 주술적인 표현이 명령어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어법은 아까 말했던 뭐 호명, 명령, 가정, 위협 이러한 구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조금 없다면 어떤 형식? 명령하고 위협하는 형식을 사용한다. 요구하고 위협하는 형식 사용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근데 실제 우리가 문제에 나올 때는 공통점이 나올까요? 차이점이 나올까요? 보통 차이점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자,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점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자, 한번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자 수가 달라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둘 다 한역 시가입니다. 한자를 번역해서 만든 시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구체는 현대어로 풀이할까요? 현대어로 셀까요? 한자로 셀까요? 당연히 한자로 셉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지가는 매던 몇 구예요? 사원, 사구의 한역 시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원, 사구는 뭘까요? 네 글자, 그리고 네 줄, 사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은 AD 42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 구지가라는 작품은 죄송해요. 여기 위에는 지금 구지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수로 왕의 어떤 걸 기원해요? 와달라. 강림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쓰인 한역 시가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왜 이 말을 하냐? 자, 왕의 출현이라는 목적은 공적인 목적일까요? 사적인 목적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목적은 혼자 부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공적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집단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집단적인 노래입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말을 계속하면서 차이점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다라는 건 해가는 조금 지금 말한 구지가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같은 경우에는 매던 몇 구예요?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 보신 거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원 4구의 한역 시가입니다. 자, 이 작품의 배경은 AD 8세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의 목적은 아까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어떤 걸 기원했어요? 수로 부인의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했다. 수로 부인의 귀환을 기원했다. 왕의 출현이라는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수로 부인의 복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자, 한번 보면 수로 부인의 구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로 부인은 여러 사람이 뭐 원할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가신들도 돌아오길 바라고 뭐 자식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부모님 여러 사람들이 바랄 수 있지만 그거는 공적인 목적일까요? 사적인 목적일까요? 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적인 목적입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노래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사실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구지가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준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주신 표를. 이 표를 찍어서 제출하는 게 이번 학습 과제니까 꼭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한번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한번 구지가 보면 자, 갈래는 선생님이 사구체 한역시가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사구체 한역시가 끝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 가지 갈래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갈래를 외워서 뭐 문제를 푸는 형식은 절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이 구지가의 갈래는 주술료입니다. 주술료. 원하는 게 있는 노래예요. 주술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 기원한다. 라는 의미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집단적으로 무리지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던 사구체 한역시가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성격 보면 우리 주술료니까 어떤 성격일까요?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집단적이다. 집단 무가다. 그럼 어떤 성격?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거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주술적인 노래다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큰 도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별칭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별칭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불러서 별명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리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형식이 나오냐면 다른 문제를 봤을 때 뭐 영신군가와 비슷한 형식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린 구지가만 기억을 해뒀는데 구지가라는 작품이 제목이 안 등장한다고 해서 구지가가 아닌 건 아니겠죠. 다른 별칭으로 등장을 해도 구지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적어 두셔야 돼요. 자, 별칭 같은 경우에는 영신군가라고 부릅니다. 신을 영접하는 군가. 그 다음에 영신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부분 신경 써야 돼요. 가락국가라고 합니다. 가락국가. 가락국의 노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우리 가락국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 가야를 통합한 금관과야의 전신이라고 의미를 했어요. 말했던 것처럼 김수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연예인은 안 떠오를 테죠. 김수로 어떤 왕? 가야의 왕이다. 가야의 시조다. 라고 우리 보통 머릿속에서 기억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작품에서는, 국어 작품에서는 가락국의 시조다 라는 형식으로 단어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락국이라는 건 가야와 동일시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표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호험, 호명, 명령, 가정, 위협. 우리 어떤 어법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런 어법을 명령어법을 사용했다. 위협하고 명령하고 위협한다. 이 명령어법을 사용했다. 아까도 표현했어요. 위협 플러스 명령. 주술적인 주술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표현은 어때요? 은유적이에요? 직설적이에요? 당연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대요. 직설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했다. 자, 이 작품의 제재는 뭘까요? 수로왕? 아닙니다. 누구 보고 머리를 내놓으라 그래요? 거북입니다. 거북이. 거북이가 제재예요. 이 작품에. 자, 그 다음 이 작품의 주제는 뭘까요?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해요. 근데 수로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임금이 오길 비는 거예요. 임금의 강림을 기원하는 겁니다. 이 임금이란 수로왕이라고 말을 했어요. 수로왕. 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작품의 의 같은 경우 꼭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작품의 의, 이 작품은 현대에 전하는 최고의 집단 무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는 뭐 최상의 그런 의미의 최고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최고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주술성을 지닌 현존하는 최고의 노동요를 의미합니다. 노동을 하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뭐를? 임금이 오기를. 꼭 알아두시면 이 구지가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밑으로 내려서 두 번째 나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수능형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작품을 뭐 다 분석하는 경우는 필요 없겠지만 공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 수능형 문제를 풀 때의 팁은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풀어주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수능형 문학 문제를 풀 때도 팁이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왜요? 수능 특강은 연계율이 정말로 높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온 6지문 중 5개 지문 정도는 무조건, 아니 여태까지는 거의 다 100%로 5개 지문 정도는 무조건 연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조금만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을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 꼭 생각하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품 꽃샘바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샘바람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 그냥 한이바람? 뭐 이런 바람의 한 종류겠거니 하는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옆에 나와 있는 한자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한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유, 죄송해요. 움직이네요. 한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선생님도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 한자는 알 것 같습니다. 자, 투기할 투, 꽃, 화, 풍. 자, 투, 화, 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투와 풍 어떤 의미예요? 투기하다, 질투하다. 어떤 것을? 꽃을. 누가? 바람이. 자, 꽃을 시기해서 부는 바람이다 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꽃을 샘나에서 부는, 아이고 죄송해요, 샘나에서 부는 바람이다 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목, 우리 제목 지을 때 고민해요, 안 해요? 엄청 고민하죠. 이 작품을 만들 때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 이 제목 안에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면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 작품에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투, 화, 풍, 꽃을 질투하는 바람. 자,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품 보기 전에 간단하게 투화풍이라는 게 현대적 배경으로 의미를 하면 꽃을 샘나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자연적인 현상으로 한번 봅시다. 꽃은 언제 펴요? 봄에, 언제나 다 피죠. 언제나 다 피는데 봄에 보통 많이 피죠. 근데 우리 봄에 추워요, 안 추워요? 따뜻하기도 하죠. 하지만 춥기도 하죠. 왜 추워요? 근데 추울 때 온도가 추워서? 아닙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죠. 어떠한 바람?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요. 즉 여기서 말하는 꽃샘바람이란 꽃 필 무렵에 부는 차가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차갑다 라는 표현에서 샘나에서 부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작품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여기서 말하는 미친 바람이란 뭘까요? 사나운 바람을 의미하겠죠. 사나운 바람. 아까 말했던 사납게 부는 바람. 자, 그리고 여기서는 꽃과 바람의 대비를 통해서 여기 꽃과 바람은 대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죠. 대비적인 대상이에요. 자, 이 대비를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자연물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작품이 끝날 때 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꽃과 바람을 통해서 이 화자의 깨달음을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한번 체크만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작품 문제가 나오고 뭐 자연물을 대비해서 뭐 얻는 깨달음을 적은 시다, 이런 형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아이고 잠시만요. 사람들은 꽃샘 바람이라고 한대요. 내가 꽃샘 바람이래요? 아니죠. 사람들은 꽃샘 바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인들은 보이는 대로 본다. 보이는 대로 본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는 꽃을 샘나에서 차갑게 부는 바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표현 자체가 어때요? 비판적이죠. 즉 왜 비판적일까요? 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여기에요.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잘 알아보지도 않는 주관적인 평가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부여한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즉 이거는, 이 부분은 화자가 생각하는 비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평가가.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여기서 말하는 조물주의 단어 뜻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조물주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당연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자,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여기까지 뭐 조물주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다. 자, 이 부분 수사법 중에 어떤 수사법 쓰였습니까? 직접적으로 비유한 직유법을 쓰였다라는 거 어떻게 나왔어요?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뭐가? 꽃이. 알겠죠?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다. 자, 우리 공력 무슨 뜻일까요? 공들이고 노력했다.
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공력을 허비했다. 무슨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좋을까요? 정성을 들였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자, 내용적으로 한번 봅시다. 내용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꽃 아끼는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간단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꽃을 시기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꽃 아끼는 마음이 적지 않으련만. 적을 리가 없다. 꽃 아끼는 마음 엄청 클 거다. 왜? 공력을 많이 썼으니까.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어디 여기서 말하는 어찌 그 고운 것 어떤 걸 의미합니까? 꽃을 의미합니다. 꽃을. 죄송해요. 어찌 그 고운을 시기하여 도리어 미친 바람 보냈겠는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안 보냈다는 걸까요? 아니죠. 바람을 안 보냈다는 게 아니라 시기에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에서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왜 보낸 거예요? 생장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키우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바람 불어야 꽃 커요, 안 커요? 당연히 바람이 불어야 꽃이 큰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서 보낸 게 아니라 왜? 예뻐하니까 시기에서 보낸 게 아니라 생장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보면 뭐 보냈겠는가? 자, 이 부분 끝부분 어떻게 됐어요? 물음표라고 붙이면 말이 되죠. 하지만 물음표를 붙이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쓰인 수사법 뭐예요? 물음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물음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물음표가 붙여지지 않았다. 내용상 질문이다. 자, 서리법이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 주지 않으랴.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위에 나와 있는 조물주를 의미합니다. 조물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멋머랴. 우리 멋머랴 하면 공식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공식처럼 기억하시고요. 자, 죄송해요. 잠시만요. 지우개가 안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비우면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주지 않으랴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람 하늘의 명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법이 뭐예요?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기는 법은 없다. 어기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 바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꽃샘 바람으로 불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맨 처음 부분에 나와 있던 부분이겠죠. 꽃샘 바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잘못 붙인 이름이다. 잘못 붙인 이름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처음에 말했던 그 일반 사람들은 조물주의 뜻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조물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가의 화자의 생각이 그래요. 자,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이래요. 자, 고무하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까?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원래 바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화자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은택 입히니 사사로움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은택 뭐예요? 은혜와 덕택이겠죠. 즉 공을 이렇게 챙겨준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사로움 같은 거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없겠다. 즉 바람은 만물을 고무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괄시하고 꽃샘 바람이라고 괄시할 정도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자, 무슨 소리예요? 바람을 통해서 더욱 생장할 수 있다. 바람을 통해서 영원히 생장할 수 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생장할 수 없대요. 그렇다면 바람이 불면 생장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자, 멋머랴. 무슨 법? 서리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서리법 자주 나오는 거예요. 네,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멋머랴 이런 형식으로 파악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을 가정했어요?
죄송해요. 이러한 상황을 가정했죠. 즉 상황을 가정했다 라고 의미를 하면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려. 좀 화자 이상하죠. 갑자기 꽃 피는 것도 좋은데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냐래요. 자, 꽃이 피면 꽃 피는 것과 지는 것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상황이에요? 역설적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여서 어떠한 효과를 이끌어내려고 했을까요?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려고 한 겁니다.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려 했다. 왜 갑자기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려 했을까요? 여태까지 꽃이 너무 예쁘다, 좋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화자의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사고가 한번 바뀌는 부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도 슬퍼할 게 뭐랴. 왜 슬퍼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의미하는지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자, 무슨 소리예요? 피는 것도 지는 것도 모두 자연이다.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난다. 열매가 죽어서 떨어지면 땅에 묻히면 우리 어떻게 돼요? 다시 꽃을 피우죠. 똑같은 겁니다. 계속 순환한다. 자연은 순환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꽃과 바람을 통해 화자가 어떠한 것? 깨달은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또 풀 거고요. 잠시만요. 일단 설명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좀 이상하죠, 화자. 갑자기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생각할 게 없대요. 그럼 뭐 한대요? 술이나 마시재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이나 마시재요. 자, 무슨 소리예요? 결국에 내가 생각해봐도 소용이 없다. 어떠한 거 따르자? 자연의 이치를 따르자. 그리고 난 할 거 없이 그냥 노래나 부르면 알아서 흘러간다. 어떠한 태도? 풍류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결국에 이 작품의 화자가 깨달은 건 뭐예요?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문제 너무 간단하니까 빠르게 풀게요. 자, 1번. 자, 보기는 구지가의 배경설화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갈래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없어도 이 보기만 보고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문을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이 되는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의 독자적 염원을 다수의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인의 독자적 염원은 구지가였어요? 해가였어요? 해가였습니다. 구지가는 집단 노래였어요. 집단무가. 자, 나의 꽃샘 바람에 대한 화자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 중간 끝부분에 나왔죠. 자, 꽃샘 바람은 꽃을 질투해서 없애려고 부는 바람이 아니라 생장할 수 있게 부는 바람이다. 정답 1번. 3번. 거북과 나의 조물주를 대한 화자의 태도. 가해화자는 존재를 부정한다. 존재를 부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원적 존재, 신령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화자는 대상의 소망을 싫어한다. 싫어하지 않죠. 그냥 조물주의 대상을 분석했을 뿐이에요. 자, 3번. 대상을 호명하긴 했어요. 나의 화자는 대상과 대화한다. 조물주와 대화 없습니다. 4번. 화자는 대상을 위협했다. 맞는 말. 화자는 대상을 회유한다. 틀린 말. 이야기 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회유를 할까요? 자, 5번. 가해 화자는 대상의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머리를 내놓아라. 나의 화자는 대상 행위를 분석한다. 조물주와 꽃을 공력을 협의해서 만들었다. 정도까지 보면 고전시가 1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동동을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